1단원 식물의 생활. 나는야 식물 명탐정 및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물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면 어떤 식물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꽃 알아요? 선생님이 대학생 때 교수님이 이 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슨 꽃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의 이름을 몰라서 노란 작은 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꽃도 모르냐면서 애기똥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꽃이 그 애기똥풀이라는 걸 잘 몰랐던 거죠. 저는 별로 이렇게 식물을 많이 찾고 이름을 알고 이러진 않지만 봄이 되면 벚꽃도 보러 가고 여름이면 해바라기도 보러 가고 가을이면 단풍도, 겨울이면 이런 눈 덮인 산의 모습도 보러 가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은 식물들이 있을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사는 곳에 따라서 식물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과서를 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들이에요.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식물들이 있네요. 먼저 나는 식물 명탐정. 학교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이 살아요. 식물 찾기 놀이를 하면서 학교 주변에 어떤 식물이 사는지 알아보세요. 단풍나무, 향나무, 해바라기, 다기장풀, 나팔꽃 등이 있는데 식물 카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식물 카드를 이용해서 살펴보면서 카드에 있는 식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은 식물의 모습을 식물 카드랑 비교해보면 됩니다. 사찰나무 학교 주변에 있다. 학교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 향나무 학교 주변에 없다. 그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무궁화, 해바라기, 다기장풀, 나팔꽃, 은행나무, 주목, 금계국, 코스모스, 강아지풀, 소나무, 밤나무, 물봉선화, 어리연꽃, 감나무, 단풍나무, 맨드라미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면서 주변에 식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잎의 구조는 여기 잎자루, 잎몸, 그리고 여기 밑에 텅잎이라는 게 있습니다. 잎몸, 잎집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잎맥이 있는데 잎맥이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잎맥도 있고요. 얘는 길쭉길쭉하죠, 잎맥이.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또 잎자루와 턱잎이 있는 식물도 있고 잎집이 있는 식물도 있죠. 단풍나무는 어떤가요? 잎맥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잎맥이네요. 또 사과나무, 강낭콩, 당근, 옥수수가 여기 잎집이 있네요. 벼도 그러네요. 마늘, 튤립. 이렇게 식물은 다양한 잎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 분류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위, 바구니, 돋보기, 번호 붙임딱지가 필요해요.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잎의 앞면에 번호 붙임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생김새를 관찰합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분류 기준을 발표해요.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분류에 대해서 배울 때 분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했죠. 예쁘다, 예쁘지 않다,
그런 것은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채집한 식물의 잎을 적합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돼요. 어떤 것을 분류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그러려면 분류 기준을 정하려면 우리가 관찰하고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서 분류 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적합한 분류 기준이 무엇일까? 잎의 가장자리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등등이 있어요. 식물의 잎을 채집할 때에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식물을 함부로 꺾거나 밟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류의 예입니다. 단풍나무, 소나무, 강아지풀, 토끼풀, 은행나무 이렇게 있네요. 조금 크게 보면요. 단풍나무 모양이에요. 겉에가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잎이 통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고 손바닥 모양이네요. 소나무도 볼게요. 길쭉해요. 바늘처럼 잎의 끝이 뾰족하죠? 여기 잎의 한 끝, 여기 한 끝에서 2개씩 뭉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풀. 얘는 잎맥이 길쭉하네요. 그리고 잎의 끝이 뾰족하죠?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하지 않네요. 토끼풀. 잎이 하나, 2개, 3개로 나뉘어져 있고 끝이 뾰족뾰족하네요.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잎이 하나로 되어 있고 잎맥이 길쭉길쭉하고 잎의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길쭉한 거 소나무, 강아지 풀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다. 단풍나무, 토끼풀, 은행나무가 들어가요.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그럼 단풍나무, 소나무, 강아지 풀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의 토끼풀, 은행나무가 들어가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뾰족뾰족 톱날처럼 된 거 모양. 단풍나무, 토끼풀이 그렇다. 뾰족뾰족했었죠? 그렇지 않다의 소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기준 예시로는요. 과학적으로 좋은 분류기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둥근가? 잎의 끝모양이 뾰족한가? 잎의 끝모양이 뭉툭한가?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톱니 모양인가?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가? 이거 아까 단풍나무 봤을 때처럼요. 여러 개의 잎이 함께 붙어 있는가? 이 토끼풀 보면 하나, 둘, 3개로 나눠져 있었죠. 이렇게요. 잎맥이 나란히 맥인가?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 있는가? 소나무 볼 때 봤었죠? 이런 것처럼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분류 기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단계로 분류하고 또 분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우리 4학년 1학기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 끝모양, 가장자리 모양, 잎맥 모양 등 생김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식물의 특징을 분류해보면 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잎의 생김새에 대해서 봤죠? 잎자루, 잎몸, 잎맥이 있다는 거. 잎맥입니다. 그러면 잎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엔 또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면서 실험 관찰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관찰하여 생김새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면 은행나무는 그림 위로 나타내 보시고요. 잎이 부채 모양이고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소나무, 잎이 뾰족하고 길쭉하고요. 여러 잎들이 모여 있습니다. 단풍나무는요. 잎이 손바닥 모양이고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잎 끝이 뾰족하고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죠. 이 밖에도 토끼풀, 잎이 한 곳에서 3개가 난다. 잎 끝이 둥글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또 강아지풀, 잎이 길다. 잎맥이 나란하다.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등등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 7쪽에 보면요. 식물을 분류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잎의 생김새가 손 모양인가? 손 모양이 뭐 있었죠? 단풍나무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나머지 잎사귀들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또 잎이 한 개인가? 그러면 단풍나무 갈라져 있긴 하지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죠. 은행나무도 가고요. 그런데 가지 않는 것들,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네잎클로버도 있을 것이고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7쪽에 분류 기준을 놓고 붙여볼 때는요. 이름은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번호 붙임딱지를 사용하여서 나타내 주세요. 또 이 밖에도 잎맥의 모양을 가지고 잎맥이 나란한가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잎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잎자루가 있는지, 잎맥이 나란한지, 잎에 털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잎맥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잎맥이 나란한지 그렇지 않은지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거는 나란히 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의 차이인데요. 외떡잎 식물, 떡잎이 하나인 거는 나란히 맥으로 나와요. 근데 쌍떡잎 식물은 그물 모양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잎의 형태, 잎의 개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잎 차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잎의 배열을 말하는데요. 마디마다 한 개의 잎이 나는지, 두 개가 마주보고 나는지, 뭐 세 개가 나는지 이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 보면 비 날 때 하나, 두 개, 세 개가 어긋난다. 여기 끝이 만나지 않아요. 그런 거 어긋나기. 끝이 만나서 나요. 마주나기. 이게 돌려가면서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4개씩, 3개씩 이렇게 난다. 이런 건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공부해 보시고 실험 관찰에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들이나 산에 어떤 식물이 사는지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